자, 이 시간에는 파트 2에 있는 메인 매출 자료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왔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입력할 것인지 먼저 효율적 자료 입력을 위한 준비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등록사항과 환경 등록 내역을 먼저 살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회사 등록사항에서는 자료 입력 전에 회사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이 정보가 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표자랄지, 사업장 주소, 업종, 관할 세무서, 과세 이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항목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가 신고하는데 관할 세무서 뭐 잘못됐다고 신고 안 되고 이러진 않지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상대방 거래처에 이 데이터 신고 내역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뭐 주소 틀리고 이러면은 사업장 주소 틀리고 이러면 좀 일을 열심히 안 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 주소가 변경됐다고 오래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왔는데 더군다나 또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우리가 했다면 신고서에 주소나 뭐 이런 게 관할 세무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보기 안 좋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변경 내역 있는 거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등록 내역은 환경 등록에서 해놓으면 이제 편한 것들이에요. 보시면 책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등록에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있는 교재 내역처럼 이 프로그램 상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 상에서 환경 등록은 회계 재무회계 중에서 제일 우측 하단에 기초 정보 관리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회사 등록사항은 첫 번째에 있어서 이렇게 회사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 등록은 중간 이후에 끝에서 다섯 번째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 등록에서 눌러주시면 여기에 환경 등록에도 탭이 여러 개 있는데 전체 회계, 인사급여, 법인, 물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에 대한 내역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좋죠. 책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계 유형 설정할 때 교재는 어떻게 해요? 교재에서는 원래 애초에 회사가 상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상기업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입이 매출은 상품 매출이고 매입은 상품 매입이에요.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내역을 우리는 제조회사다라고 가정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분계를 매출 분계 유형을 기본 매출을 제품 매출로 여기 매출로 따지면은 400번에 있는 게 401번에 있는 게 상품 매출이고 그다음에 그 매출 이후에 404번에 있는 게 제품 매출이에요. 뭐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우냐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계정가공비 적요 등록에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체계에 계정가공비 적요 등록 보시면 매출의 체계에 첫 번째 401번이 상품 매출, 404번이 제품 매출, 407번 공사 수익금, 뭐 그다음에 411번에 임대료 매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더 필요하시면 뭐 보관료 매출입, 뭐 운송료 수입 외에 또 더 필요하면 420번에다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새로운 매출을 뭐 서비스 매출이면 서비스 매출이랄지 영역 매출이면 영역 매출이랄지 이런 매출 항목을 추가해서 성격은 매출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 회사다라고 한다면 매출 자체가 서비스 매출일 테니까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기왕에 가정할 때 우리는 환경 등록에서 가정할 때 제조기업으로 가정했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매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매출에서 매출 항목 중에 매출을 해서 매출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401번이 상품 매출, 그다음에 뭐 404번 제품 매출인데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것에서 제품 매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매출 채권 매출금으로 매입은 제품 만드는 회사는 원재료를 사서 제품 만들잖아요. 상기업은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팔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을 가정했기 때문에 매입은 원재료를 하시고 매입 채무는 주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신용카드 외채권은 미수금
신용카드로 이제 돈을 아직 직접 그 회사에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사를 통해서 받는 거니까 카드사에 대한 미수금 해두시고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신용카드로 우리가 이 구매했는데 아직 결제가 매달 뭐 결제 있는데 결제 안 된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또 조례하실 게 4번에 있는 이제 부가세 포함 여부인데 이게 편의를 위해서 카가와 현가의 공과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뭐 전표를 가지고 입력한다라고 할 때 전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공과액과 세액이 나눠져서 말하자면 쪼개져서 이 입력이 스스로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얘가 많이 있으니까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건별 공과에 대한 부가세는 포함되는 걸로 해서 건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별 공급이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입력하는 순간 공과액이 뭐 90만 9천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세액은 9만 9천 9만 900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쪼개지게 되어 이 포함으로 해서 해놓으면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과세공과에 대한 부가세 포함은 미포함으로 돼 있어서 공과액 곱하기 10%가 세액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예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형에서 불공제 공제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서에서 배우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서 암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게 불공제 사유가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적 기재사항의 누락은 표적 기재사항의 누락이면은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어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불공제라는 것은 이제 매입에 대한 거예요. 매출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랄지 이런 업체는 내가 그 구매를 대행한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과 우리가 뭐 세금을 받았다고 한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랄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의 구입뿐만 아니라 유지뿐만 아니라 임차에 관련된 것들 소형 수용차 여기서 말하는 소형이라는 것은 이 9인승 미만 그러니까 8인승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이라고 해서 제 차는 뭐 중형이에요 하시면 안 되고 소형은 그 몇 명이 타느냐가 소형이냐 대형이냐 중형이냐 나는 거니까 소형은 8인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를 살 때뿐만 아니라 유지 및 임차는 그 렌트나 리스 임차를 말하는 거고 불공제니까 렌트죠. 리스는 계산서를 테니까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부가세 주고 임차하는 경우에 그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죠. 소형 수용차니까 유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 같은 경우 유리는 차가 계속 굴려가려면 이 연료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점검할 때 뭐 엔진오일 교환해주고 이런 것들은 구입 유지와 관련된 거겠죠. 그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고 특히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서도 접대비도 매입세 불공제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 면세사업 관련해서 면세사업은 과세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면세사업 관련해서 세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게 돼 있죠. 면세사업을 위한 거니까 면세 취지에 맞게 되는 거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뭐 이게 5번하고 6번은 중복되는 면이 없잖아요. 왜냐면 토지가 면세 뭐 사업은 그렇군요. 면세 관련이죠. 근데 뭐 토지를 뭐 사업적으로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토지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맹지인데 땅이 도로가 없는 땅인데 그 도로를 놨어요. 그러면 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도로를 지어주는 사람은 과세 공급자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근데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의 취득공과에 더 포함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는 이 부가세 창출 요소이기 때문에 토지, 사람, 자본 이것은 부가세 창출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된 매입세액은 역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원래 20일 이내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20일 이내, 과세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또 기간마저도 도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겠죠. 아까 봤듯이 금, 구리, 스크랩, 계좌, 미이용 관련 매입세. 금이나 구리,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거래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른다? 그렇죠.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제재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하여 오는 입장에서는. 아홉 번째는 그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을 안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는 세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안문을 눌러놓으시면 뒤에 가서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할 때 다시 안문 내는 그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받은 대손처분받은 세액이랄지 납부세액 재계산분이랄지 이렇게 해서 불공제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놓으면은 편해요. 우리 주로 이제 면사업을 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역은 면사업 5번 관련해서 면사업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한 지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형에서 영세율 매출 유형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12번에 뭐 국외 국내 주재 외교관에 대한 뭐 그 국제 연합에 제공하는 거랄지 그런 것들 회사에 해당되는 것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6번은 또 뭐가 있어요? 16번은 외국인 환자 유치 영역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입력해 두시면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랄지 아까 봤듯이 이 외교관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 두시면 좋겠죠. 매출 유형에. 자, 그리고 아래 가시면 이제 의제료 자동 설정이 있는데 의제료 자동 설정은 의제별세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해당되는 것들 이게 법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160분의 6이지만 음식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업이다라고 한다면 108분의 8 그리고 매출이 적으면은 109분의 9까지 그건 이제 그 봐가지고 여기를 세팅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되겠죠. 근데 이게 법이니까 의제료 공제율은 106분의 6이 되겠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역시 5번, 1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거 정도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구리스크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것들을 환경 설정을 해두면 다음에 불러올 때 수월하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책에 뭐 그런 내역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의 내역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어떤 방법이 우리 교재로 따지면은 교재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효율적 입력 방식을 선택하자 그랬죠. 효율적 입력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 손으로 입력하는 수기 입력 방식이 있고 뒤에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입력 방식 종류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직접 입력 방식. 나는 손이 되게 빨라서 손으로 입력하는 게 제일 빨라라고 한다면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나는 엑셀을 참 잘해. 그래서 엑셀로 받아서 엑셀로 업로드하는 게 뭘 빼먹지도 않고 제일 정확하더라라고 한다면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그렇지 않고 나는 해보니까 이거 다 해봤는데 스크래핑 방식이 제일 편하더라.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다 내역을 다 스크래핑 해와서 심지어는 붕괴까지 해놓던데 라고 한다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물론 추천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추천해야 되지만 자시간이 없거나 잘 못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죠. 본인이 편한 걸로 직접 입력이나 엑셀 업로드로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에서는 조심해야 할 게 입력 누락이랄지 이중 입력 또는 입력 금액의 오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컴퓨터 자판은 전화기 자판하고 역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전화기 자판은 전화기가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에 있는 자판 숫자 자판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산기 자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부터 0이 있고 아래 0이 있고 그다음에 0에 가까운 데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입력할 때 손으로 입력해서 실수를 뭘 많이 하냐면 위에가 1, 2, 3이고 아래가 이 내려가서 숫자가 커지는 반면에 이 컴퓨터 자판은 위로 올라가면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3자를 9자로 한다든지 1 대신에 7을 입력한다든지 이런 식의 오류가 많이 생겨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실수는 이 자판의 차이 때문에 방금 전까지 내가 전화 걸었는데 전화 띠띠띠 걸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화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전표 입력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입력 금액 오류 등을 유의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입력할 때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엑셀 업로드 방식인데 프로그램 서식 업로드인데 프로그램 서식을 매입자료 입력인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기타 매입 매출표 입력해서 엑셀 서식을 다운 받아서 이걸 이제 거래처에 보내주고 거래처에서 작성해서 오면은 제일 베스트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처가 쓰는 양식으로 해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래 붙이기 해야 돼요. 날짜 따로, 뭐 유형 따로, 그다음에 거래처 따로, 사업자 등록번호 따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내 엑셀을 좀 잘한다. 그 회사에서 보내준 폼을 그대로 여기 옮기는데 매크로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크게 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알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엑셀 업로드로 해서 하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엑셀 업로드 자료 업로드 했더니 이렇게 중간에 같은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전에 매니저 전표를 입력해 놓은 것을 엑셀로 다시 업로드 하려고 했더니 같은 내용이 같은 날짜에 있다라는 것은 중복 입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체크가 안 되고 빈칸으로 돼 있잖아요. 이 빈칸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전송이 안 되는 거니까 굳이 빈칸 체크하셔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빼놓으시고 중복된 게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중복이 안 됐을 때만 체크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홈택스 파일 업로드 방식인데 홈택스 파일 업로드 방식도 이게 스크래핑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제 홈택스에 있는 이 내역들을 우리 거래처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면 좋은데 안 주고 자기네들이 잘 필요한 자료 있으면 말하면 다운받아 주겠다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엑셀로 받으면 이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다운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엑셀을 또 업로드 할 수 있는 거니까 엑셀로 다운받아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귀찮고 우리도 이제 맨날 할 때마다 연락하기 귀찮아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하는데 어떤 회사는 이제 그런 보안을 되게 철저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암호도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갈아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 암호가 맨날 홈택스 암호가 바뀌어 있으면 그것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경우는 이제 엑셀로 다운받아 주시면 우리 엑셀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를 시키면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내역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스크래핑 방식인데 스크래핑 방식이 사실 제일 나중에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왜? 편하니까. 그야말로 원클릭 텍스. 한 번 클릭하면 물론 한 번은 아닙니다만 몇 번 딸깍딸깍 해야 됩니다만은 이 마우스만 클릭하면은 내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 전표 입력에서 여기 기타 전표 입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변동에 보시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재무회계 편에서도 기타의 전표 입력이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 가면 데이터 변동은 전체적인 아까 봤던 전체적인 것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재무회계 가서도 기타 전표 입력에 여기서도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게 해놨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랄지 국세청 사업용 복지신용카드, 향후영수증 자동등록이랄지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뭐 아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거 이런 것들을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핑 기술 때문에 세무사무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무소가 이 조용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이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그 자판도 되게 마모가 금방 됐죠. 자주 입력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뭐 딸깍딸깍 소리만 나고 일 처리할 수 있게 전화 통화하는 소리 정도 조용하게 된 것도 이 스크래핑 기술 때문이에요. 이 기타 전표 입력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게 편한지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같은 방법이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이지만 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로드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스크래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래핑 하는 것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경우에는 세금 불러오게 해서 하면은 선택하셔서 구분 어떤 거 불러올 것이냐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계산서 이런 거 구분하셔가지고 선택해서 기간 선택해서 불러주시면 여기는 이제 세무대리인의 공인증서 뭐 관리번호도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인증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해야지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홈택스 로그인할 때 3번 로그인하잖아요. 처음에 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패스워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회사 공인인증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번호 세무사무실 관리번호로 하고 들어가고 이게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인 부서 아이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공인증서 비밀번호 해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조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괄 스크래핑 방식은 여기 있는 원클릭 텍스트를 통해서 아까 봤듯이 선택해 놓으면은 이 일괄적으로 실시간도 할 수도 있고 예약에서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실시간이나 예약 시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료를 가고 그때그때 자료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한 그대로 내용이 돼 있고 홈택스에 불러올 수 있는 자료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홈택스에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스크래핑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따라서 홈택스 자료를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나 홈택스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뭐 말이냐면 이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업로드하다가 이 엑셀을 잘 못하게 되면은 잘못 붙이면은 또 빠지는 내용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되도록이면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료별 일괄 입력 방식 선택하는데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서 하면 금방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의 경우에는 기간별 합계로 직접 입력해서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전자상거래나 음식 배달앱, 숙박앱 등의 우리 온라인 매체 중에 결제 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이런 홈택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렇죠부터 온라인 매출 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추가로 카드 매출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 뭐 야후랄지 야후는 없어졌나요? 옥션이랄지 뭐 11번가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것들이나 뭐 야놀자랄지 뭐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이랄지 이런 것들에 통해서 한 것들은 별도로 해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일괄 스크래핑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인증 복지카드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일괄 스크래핑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할 수가 업로드도 못 냈어요. 심지어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해준 것도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여 년, 10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의 양이 많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스크래핑 기술이 접목되면서 대용량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죠. 자, 그다음에 기타 신용카드는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업로드가 좋습니다. 직접 입력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엑셀 업로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기타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다면은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신용카드 사용량이 몇 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 기본적인 이 입력을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 등록 세팅이랄지 그다음에 입력 방식의 선택을 설명을 드렸고 권장드린 것은 홈택스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스크래핑 할 수 있는 것은 스크래핑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 홈택스나 구할 수 없는 회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증빙 같은 경우는 손으로 입력하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